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태국에 다녀온 42세 한국인 여성입니다. 관련해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다양한 감염 경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태국을 다녀와서 중국 아니고요. 태국을 다녀온 한국인 여성이 지금 16번째 확진자로 전해졌는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2번째 환자와 이제 비슷한 상황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제 중국과 또한 우한 또는 후베이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좀 검역과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검역망에서 걸러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약에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일단 모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빨리 진단을 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일본 환자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래서 만약 이런 환자들이 만나진다면 어떻든 지역사회 내 감염의 시초가 될 만한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하고 또 네. 빨리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사실 후베이성 14일 이내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입국 금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뭐 예. 이제 정부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방역당국이나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방역당국, 일선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일단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입국자들이 줄어야 그래야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 진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숫자가 예. 절대적으로 주는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면 입국 금지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로 예. 의료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더 현재는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그 12번째 이제 환자가 일본 그리고 이번에 네. 16번째 환자 태국인데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제3국에서 들어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뭐 열 검사하고 이런 걸 하지만 만약에 증상이 발현되지 않을 경우는 딱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는 거죠. 뭐 사실 증상이 발현돼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열이 나면 사실은 이제 물어보고 어느 지역 다녀왔는지를 확인은 하겠지만 그게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차피 그 검역들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12번도 그렇고 16번 환자도 그렇고 증상 없이 지금 국내에 들어오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바로바로 진단을 해서 이런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는 시작돼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지금 뭐 속보들이 계속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지금 첫 사망자가 나온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39세 여성 환자가 지금 치료를 받다가 첫 사망한 이런 케이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6명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16번째 환자가 이제 태국을 다녀와서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텐데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이 고비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교수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뭐 12번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 최근에 진단된 환자 중에서 아주 좀 대규모로 이렇게 좀 그 접촉자가 발생한 사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추가 환자들이 일단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예. 있고 또한 예. 12번이랑 16번 환자처럼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입국하는 신종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열흘 정도 이내 이제 전문가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감염 환자들이 만약에 발생하는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지금껏 방역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든 그런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내에서 감기 걸린 사람들도 혹시나 이런 게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해야 될 상황이 조기에 닥치게 되면 네. 아직까지 어떤 진단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술들이 이제 세팅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이번 주에 세팅이 돼서 다음 주에 진단과 관련된 부분들이 병원급에서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재량껏 조금이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빨리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네.
자, 아까 홍콩의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39세인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성별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예. 이런 보도가 다시 들어와서 정확하게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국내 입원 확진 환자가 이제 퇴원한다 이런 네. 소식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좀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좀 수그러드는 것 아닌가 좀 기대를 가지기도 했는데 또 16번째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퇴원은 이제 완치가 된 상황이고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네. 병원 측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이 경우라면 사실 그동안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많이 네. 이제 궁금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 의심 환자로 초기 환자들은 의심 환자로 이제 확인됐었을 경우에 국가지정 격리병원 안에 있는 음압격리병상에서 지금 생활을 하시게 예. 되고요. 일단 그러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보고도 그렇지만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아주 심한 폐렴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약제를 투여하기도 네. 하고 투여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치료제, 뭐 에이즈 치료제였던 칼리트라라든지 또는 인터페론 같은 약제들을 아마 투여한 예. 환자도 있고 안 한 환자들도 있는데 예. 어떤 그런 약제들을 투여하면서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지금 계속 보여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음악 병동 네, 화면인 것 같고요. 환자도 침대에서 이동할 때도 완전히 이제 쌓여져서 네. 그렇게 이동을 하던데 네.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를 뭐 배출하는 배출구도 있고 하던데요. 일단은 이제 음압격리병상 같은 경우는 음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공기가 그 음압격리병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시스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아주 이제 정밀 검사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음압격리병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진 않습니다. 아주 가끔 뭐 CT가 네.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만 병실을 예. 벗어날 수 있고 네. 이제 병실로 아예 벗어나지 않게 하고 이제 지금 이거는 나오고 있죠. 이제 예. 저건 이제 병실로 이동할 때나 아니면 이제 그런 특별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저렇게 음압 카트라 그래서 저 안에도 음압이 걸리는 네. 이제 카트거든요. 그 안에 환자를 모시고 이제 이동할 땐 저런 단계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방송사 카메라가 바꿔서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받은 화면을 네. 저희가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자 완치 판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치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증상이 없어지고 나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하는 것이 좀 돼 있기는 한데 지금 학회라든지 이런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하는 아예 임상위원회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니까 이때 기준을 잘 정해야 네. 지역사회에도 안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의견은 뭐 메르스 때랑 같은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의견들이 나오는데 메르스 때는 증상이 없고 48시간이 지난 이후에 2번의 24시간 걸쳐서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면 퇴원하기로 했었거든요. 약간 좀 엄격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번 걸렸다 이렇게 완치가 된 환자는 다시 걸리지 않습니까? 면역이 생긴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대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한 번 감염이 되면 내 몸에 면역이 생겨서 다시 감염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예. 바이러스마다 조금씩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1번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 1번 환자 접촉자가 지금 2주가 이제 지났어요. 2주가 네. 지나서 이 45명도 이제 격리 조치가 해제가 될 텐데 네. 이것 역시 뭐 지금까지의 이 알려진 상황으로 봐서는 해제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어떤 데이터는 뭐 10일 이내에 다 발생했다. 어떤 데이터는 12.5일 안에 환자가 다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봐서는 14일로 만든 기준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집니다. 일주일 내내 지금 네. 거의 뭐 기온이 툭 떨어지는데 혹시 전염병과 기온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계절성을 띠는 바이러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는데 예. 온라인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을 좋아하긴 합니다. 좀 춥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다만 신종 바이러스가 이제 출현했을 때는 이게 전파되는 양상 자체가 대개의 사람들이 면역이 없는 상태로 누구든 감염이 될 수 있는 형태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양상이 되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에 신종플루가 워낙에 우리나라는 독감이 겨울에 돌지만 8월, 9월, 10월에 유행했던 적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예. 같은 경우는 계절성을 좀 안 띠고 유행하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 혹시 그곳을 들렸고 뭐 발열 증상 있으면 빨리 신고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많이 그렇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감염이 될까 이런 걸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는데 이 부분 좀 의료 전문가로서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잉커님이 바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행여라도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웬만한
이제 접촉자를 확인이 가능하지만 혹시라도 확인되지 않은 분 중에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그런 면 때문에 다 공개를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구체적인 이 예, 상호명을 상호를 공개해서 다 공개- 거길 들렸는데 몸이 안 좋으면 그러면 바로 신고를 연락하라는 해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공개가 된 장소는 이미 보건당국에서 방문해서 소독조차를 완전히 밟아놨기 때문에 그런 곳을 다시 뭐 가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 오늘 16번째 확진자가 또 나와서 좀 불안하긴 한데 확산세가 좀 멈춰지길 좀 기원을 하고요.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도 빨리 좀 네. 퇴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